자, 안녕하십니까? 자, 앞에 수업을 이어서 또 분계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 수업은 4월 9일까지 입력을 하셨는데요. 자, 이제 4월 12일부터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현대상사에 상품을 판매하고 그랬습니다. 자, 5번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뭐가 될까요? 대변에 상품 매출이 돼야 되겠죠? 일단 상품을 판매하고 했으니까 상품 매출은 100만 원이 먼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전달에 수령한 계약금, 우리가 앞에 달에 그러니까 판매하기 이전에 미리 계약금을 받은 게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차변에 선수금으로 해서 10만 원을 차감해 주고요. 먼저 받았으니까 먼저 받은 금액은 차감하고 나머지 60만 원은 보통예금으로 입금받았다 그랬으니까 보통예금이 60만 원이 되어야겠죠. 그럼 100만 원 중에 70만 원이 되는 거고 나머지는 외상으로 한다 그랬으니까 여기는 외상 매출금이라고 해서 30만 원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거를 지금부터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자 4월 12일자입니다. 자, 그럼 4월 12일자로 넣고요. 자, 대변에 일단 먼저 넣을까요? 상품 매출에서 상품 매출한 다음에 100만 원을 입력합니다. 자, 이제 차변에 선수금을 먼저 받으셨다고 그랬죠? 자, 선수금이라고 합니다. 자, 물론 여기에 여러분들 현대상사라고 하면 현대상사 이렇게 먼저 넣으셔도 됩니다. 말씀드렸죠? 거래처가 나와 있으면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도 현대상사를 반영하시고 여기서 10만 원 계약금 받은 거 처리해 주시고요. 자, 나머지는 보통 예금이 또 중간에 한번 받으셨죠? 자, 이거는 은행을 넣어줘야 되는데 은행이 따로 별도로 나와 있지 않았으므로 그냥 60만 원만 반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나머지는 외상 매출금이다 라고 했죠? 그래서 외상 매출금이고 현대상사에 외상으로 판매한 거니까 30만 원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6월 12일까지 우리가 한번 작업을 했고요. 자, 이제 다음 자료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월 20일자를 한번 함께 해보겠습니다. 자, 당사는 거래처 대성문구로부터 상품을 매입하고, 자, 상품을 사들였죠? 그러면 차변에 상품이 될 거고, 자, 금액은 3천만 원 해서 자산의 증가를 기록합니다. 대금은 당자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라고 했는데요. 자, 그럼 대변에 당자 예금이 될 거고요. 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했으니까요. 근데 주의할 점은 예금의 현재 잔액은 2천만 원뿐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당자 예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돈도 2천만 원만 가능한 거죠. 그런데 수표를 3천짜리 수표를 발행한 거는 한도가 있다는 거죠. 마이너스 통장으로 해서 5천까지는 우리가 국민은행에서 빌릴 수 있는 걸로 처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1천만 원은 우리가 빌릴 수가 있기 때문에 단기 차입금이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었죠. 단기 차입금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4월 20일자에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월 20일자로 가겠습니다. 자, 4월 20일자에 자, 차변에 상품을 매입하셨습니다. 자, 상품 대성문구. 자, 상품을 매입했으니까 대성문구 3천이라고 하시고요. 자, 대변에 당자 예금입니다. 자, 그럼 당자 예금이고 국민은행이라고 그랬죠, 아까? 네, 그래서 국민은행 당자 예금이 나가면 되겠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2천만 원을 빌렸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천만 원 반영하시고요. 예금 잔액분이 2천 원뿐이 없었으니까요. 그 다음 이제 대변에 또 단기 차입금이라고 하죠. 나머지는 당자 차올인데 빌린 돈에 대해서는 단기 차입금이라고 넣어주시고요. 자, 여기서 국민은행이니까 자, 여기서 똑같이 국민은행을 반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물론 여기에 말씀드렸죠. 당자 차올에 관련된 거니까 당자예금에 1천만 원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점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4월 20일까지 다 하셨죠? 자, 이번에는 4월 21일 걸로 하겠습니다. 4월 21일입니다. 우리가 이쪽이군요. 4월 21일 거 넣겠습니다. 자, 베스트전자에서 매입한 계약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3월 27일 날 계약한 게 있었는데요. 자, 판매용 계산기를 인수받고 그랬습니다. 그럼 판매용이라 그러면 상품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인수를 받았다라고 했으니까 차변에 상품이 들어왔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차변에 상품이고 여기에 보면은 50개에 28,000원에 140만 원이 이 상품 대금이 되겠습니다. 계산기가 되겠죠. 그러면 차변의 상품은 140만 원을 샀다는 얘기가 되겠고 3월 27일 날 미리 계약금을 준 게 있으니까 이거는 차감하고 나머지를 처리해야 되겠죠. 그래서 선급금이라고 하시고 40만 원을 계약금 처리한 거 삭제해 주시고 이걸 외상으로 매입을 했다. 인수받았다. 그랬으니까 나머지는 외상 매입금 100만 원이라고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자,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월 21일입니다. 자, 차변에 상품이죠. 상품이라고 반영하시고요. 조금 전에 베스트전자라고 그랬죠. 자, 베스트전자 하고 넣어주시고 금액은 140만 원을 입력해 주신 다음에 대변에는 우리가 지금 선급금을 먼저 주셨다고 그랬죠. 자, 계약금을 차감하고 주겠습니다. 그래서 베스트전자 거 선급금 처리하고 이거는 40만 원만큼 지급했으니까 빼고 나머지는 외상 매입금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하고 베스트전자 하고 반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 아래 4월 25일자로 들어가 보죠. 자, 4월 25일입니다. 당사는 사무실에서 사용하던 비품인 냉난방기의 고장으로 새로운 냉난방기를 설치하기로 하였다. LG마트에서 새로운 냉난방기를 구입했다. 그럼 이거는 뭡니까? 사무실에서 사용하던 비품이라고 했어요. 그럼 이것도 그대로 비품으로 가야 되겠죠. 비품으로. 그래서 차변에 비품을 새로 샀습니다. 그래서 차변에 비품이라고 하고요. 이 구입대금 160만 원은 이달 20일에 지급하기로 했다라고 했으니까 아직 지급한 게 아니죠. 그러면 대변에가 미지급금이 되는 거고요. 그럼 160만 원이 지금 결제를 미뤘다는 얘기고요. 자, 여기에 설치비가 들어갔다. 그래서 현금으로 지급했다. 그럼 현금은 15만 원이 현금 지급을 한 겁니다. 그럼 결국은 얼마냐면 이 비품의 값은 175만 원이 들어갔다. 우리가 취득을 위해서 설치비 같은 거는 취득을 위한 재비용으로 보고 항상 취득 시에 나가는 이런 비용들은 원가에 합산을 해준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여기서는 무엇까지 해보라고 그랬냐면 신규 거래처 등록을 109번에 반영해봐라. 이런 얘기까지 나왔네요. 자, 그러면 4월 25일자를 넣겠습니다. 자, 4월 25일자에 차변의 비품이죠. 비품을 사왔습니다. 자, 얼마를 했냐면 175만원 설치비를 포함해서 175만 원으로 기록해 주시고요. 자, 이걸 대변에 미지급금입니다. 자, 미지급인데 자, 여기서 아래에 거래처를 등록하라는 얘기입니다. 거래처를. 그러면 플러스 키 넣는다고 말씀드렸었죠? 플러스 넣고 그 다음에 회사가 좀 전에 회사가 어디라고 그랬죠? LG마트 주식회사라고 그랬죠? 그럼 LG마트 주식회사 이렇게 새로운 신규 거래처를 등록해 줍니다. 꼭 신규 거래처 넣으라는 문제가 간혹 나옵니다. 그럼 엔터 쳐주시고 여기서 수정을 먼저 누르세요. 수정을 눌러주시면 이 하단에 여기 거래처 코드가 등록됩니다. 109번이고 LG마트 주식회사라고 등록이 되죠. 그런데
자, 여기에서는 사업자 등록번호라든지 별도로 나온 게 없으니까 원래는 넣어야 되는 거죠. 실무에서는 이런 자료 정보를 전부 넣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없으니까 그냥 엔터를 치고 이렇게 빠져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LG마트 신규 거래처 넣는 거 플러스 키 이용해서 넣는 것까지 해보셨고요. 자, 이 금액은 160만 원만 미지금 처리가 돼야 되니까 처리해 주시고 나머지 대변은 현금입니다. 현금하고 해서 15만 원을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음 예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4월 28일입니다. 윤희수라는 직원이 있습니다. 출장을 명하고 여비 계산액 현금 50만 원을 지급하였다. 현금을 지급하였다 그랬으니까 대변회가 현금이 50만 원이 회사가 지출이 되는 거고요. 차변에는 출장을 갔다 오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출장비 지급은 현재는 얼마를 지출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식비가 얼마가 들어가고 숙박비가 얼마 들어가고 이런 걸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임시로 출장비를 지급했다라고 하면 가지금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원래는 윤희수라는 거래처를 입력해야 되는데 생략하라 그랬으니까 이거는 생략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4월 28일자로 열어주시고 자, 차변에는 가지금입니다. 자, 가지금 넣고 금액은 50만 원. 그 다음 대변에 현금하고 50만 원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거래를 보시죠. 자, 10번입니다. 네, 서남문구에 판매용 문구용품을 판매했다. 자, 판매용이면 상품이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자, 상품을 판매하고 그랬으니까 대변에 상품 매출을 적습니다. 그리고 2억을 적죠. 2억하고 기록하고요. 자, 5천만 원은 현대상사가 발행한 약속금으로 받고 그러면 이거는 내 어음이 아니라 타인으로부터 어음을 받았으니까 뭐예요? 받으럼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받으럼 5천만 원이라고 하고 이거는 이제 상품은 서남문구에 팔았지만 이 어음은 현대상사가 발행한 것으로 받았으니까 현대상사가 돼야 되겠죠. 그 다음 1억은 그랬습니다. 자, 1억은 당자예금 통장 입금으로 받았다 그랬으니까 당자예금이 돼야 되겠고요. 또 나머지 5천만 원이 더 필요한데 이거는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받았다라고 했으니까 보통예금이 차변에 더 나와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2억을 모두 일치시켜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반영을 해보죠. 자, 그러면 4월 30일입니다. 대변에 상품 매출입니다. 자, 상품 매출이고 서남문구였죠. 자, 서남문구 작업하시고 금액은 2억입니다. 자, 이렇게 2억 하고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차변에는 여러분들이 먼저 받으럼을 받았죠. 자, 받으럼이라고 넣고 현대상사니까 현대상사를 차변에 5천을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다시 차변에 당자예금으로 받은 것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1억을 받았으니까 1억을 반영해 주시고요. 또 차변에 나머지 차액을 반영합니다. 보통예금으로 받았다라고 했으니까 보통예금이 5천만 원이 입금된 걸로 처리를 해주시면 4월 거래는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5월달을 한번 넣어볼까요? 자, 그러면 4월 전표 입력한 화면과 그 다음에 해답을 이렇게 정리해 놨습니다. 제가 설명해 놨으니까요. 한번 참고해 주시고 자, 5월 거래를 함께 입력을 또 해보겠습니다. 자, 5월 거래를 같이 보겠습니다. 자, 사무실 직원들이 사용할 소모품을 다이씨에서 구입하고 자, 여기서 소모품을 구입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소모품을 구입할 때는 두 가지로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비용으로 적는 경우는 소모품 B라고 붙여주셔야 되고요. 자산으로 처리할 때만 소모품이란 말로 우리는 처리를 해주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비용 계정으로 처리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비용 계정으로 처리한다. 그러면 구입 당시에 차변에 소모품 B라고 비용이 발생을 적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소모품 B가 13만 원이 되는 거고요. 자, 이때 대변에 사업용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그랬으면 아시죠? 신용카드는 미지급 처리한다는 거 모두 이제 알고 계시죠? 이렇게 처리합니다. 자, 그러면 5월 1일로 가겠습니다. 자, 5월 달을 바꾸시고 1일로 넣고요. 자, 차변에 소모품 B입니다. 비용으로 처리해야 되니까 800번대 소모품 B 넣으시고요. 이게 조금 전에 13만 원이었나요? 네, 13만 원 넣고요. 자, 대변에 미지급금입니다. 신용카드는 미지급. 그리고 국민카드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거래처를 국민카드로 신용카드 거래처를 반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월 1일까지 넣었으니까 자, 이번에는 다음 화면으로 넘겨서 페이지를 넘겨서 5월 3일로 가겠습니다. 자, 5월 3일 날 관리부 직원이 시내 출장용으로 교통카드를 충전했다. 자, 여기서는 교통카드를 충전했다 그러면 여비 교통비가 됩니다. 그래서 차변에 여비 교통비라고 하시고요. 충전비는 그러면 여기서 충전 잔액이 500원이고 충전 금액이 5만 원이고 충전 후 잔액이 5만 500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충전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5만 원이므로 여기서는 5만 원을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대변에 현금 해가지고 5만 원을 처리하면 되겠죠. 자, 그럼 비용을 지출했습니다. 자, 5월 3일이죠. 자, 5월 3일자로 넣어주시고 자, 차변에 여비 교통비 해서 충전 금액인 5만 원을 넣어주시고요. 자, 이건 회사에서 현금 지출했으니까 현금이 감소한 것, 자산이 감소한 걸로 5만 원을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5월 7일자입니다. 자, 5월 7일자. 이것도 우리 시험에 자주 나온다. 제가 이론 수업에서도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5월 7일자는 꼭 많이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유 자금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한영 자파 발행의 약소금을. 그럼 이거는 우리 거이 아니라 거래처, 한영 자파라는 거래처가 발행한 것이고 우리는 그 엄을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받으럼이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거를 은행에 가서 할인했다. 할인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어음을 은행에 매각을 했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래서 매각거래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한영 자파로부터 받았던 어음을 매각을 했으므로 일단 이거를 이제 정리를 해본다면 3번은 대변에가 받으럼이 돼야 되겠죠. 일단 은행에 어음을 넘겼으니까 대변에 받으럼이라고 하고 350만 원인가요? 네, 350만 원을 기록해 주시고요. 자, 이거를 차변에 우리가 할인을 했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할인료를 차감하고 받게 돼 있죠. 그래서 차변에는 매출채권, 할인료를 매출채권 처분 손실로 해서 30만 원을 기재해 주시고요. 나머지를 당좌이금하다. 그랬으니까 미리 은행에 매각을 하고 나머지를 받는 거니까 320만 원만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아무튼 이 분계는 우리 시험에 꽤 많이 시험에 나오는 거니까 5월 7일 거는 꼭 암기 많이 해두셔야 됩니다. 자,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5월 7일이고요. 자, 대변에 일단 은행에 어음을 넘겼으니까 우리 회사에서는 어음이 없어진 겁니다. 자, 이때 어음은 거래처는 한영자파죠.
자, 한영 자파이고 이 금액이 350이라 했고요. 자, 차변에 매출 채권 처분 손실. 자, 여기서 매출이라고 입력하신 다음에 아래로 쭉 내려보시면 여기 맨 끝부분에 할인료가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라고 나옵니다. 이거는 은행에서 할인을 받은 부분이므로 이걸 그러니까 30만 원을 할인료로 차감한 부분은 빼시고요. 나머지만 당좌 예금으로 반영하시면 차변에 입금된 걸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 분계는 우리 시험에 꽤 많이 시험에 나옵니다. 이거 잘 봐두십시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요걸 좀 지우고 하겠습니다. 자, 하고 이걸 지운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날짜를 보십시오. 자, 이번에는 5월 10일자를 입력해 보죠. 국민연금 회사 부담금, 자, 그리고 직원 부담분이라고 했습니다. 이거를 보통예금 통장에서 이체했다. 자, 여러분들이 급여에서 4대 보험이라는 걸 공제한다고 제가 이론 시간에 설명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자, 다시 한번 보시면 우리가 4대 보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4대 보험. 자, 우리가 4대 보험이라는 게 있는데요. 한 번 더 정리해 드립니다. 회사가 부담하는 게 있고요. 회사가 부담하는 게 있고 직원이 부담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회사가 부담하는 게 50%고 직원이 또 부담하는 게 50%입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이다 라고 하죠. 그러면 국민연금은 세금과 공과금이라고 하는 거고요. 국민연금 50%는 세금과 공과금. 직원이 부담하는 것은 이거는 전부 예수금이라고 합니다. 예수금.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고용보험이 있죠, 여러분들. 건강보험 있죠? 네, 건강보험. 자, 건강보험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용보험이 있죠, 여러분들. 고용보험. 네. 이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는 뭘로 적죠? 이거는 복리후생비라고 적으면 됩니다. 회사가 직원을 위해서 부담해 준 거는 복리후생비라 하는 거고 직원에게 부담하는 것은 예수금이라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산재보험인데 산재보험은 여러분들 주의하실 거는 직원이 부담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모두 회사가 100% 부담을 하는데요. 이거는 복리후생비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를 꼭 암기해 두셔야 됩니다. 4대 보험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꼭 암기를 해 주셔야 된다. 이거 다시 한번 꼭 암기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예제를 보시면 지금 보면 17만원, 17만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국민연금 회사 부담금은 세금과 공과로 처리한다 그랬으니까 차변에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자, 차변에 세금과 공과금 17만원, 직원이 부담하는 건 예수금이라고 적고요. 34만원을 보통예금에서 이체했다 그랬으니까 대변 쪽에 34만원을 모두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입력해 보도록 하죠. 자, 5월 10일입니다. 일단 대변에 보통예금에서 이체가 됐으니까 보통예금이라고 하시고요. 자, 보통예금하고 넣으시고 금액은 34만원을 대변에 일단은 기록합니다. 이 중에 차변에 세금과 공과금이라고 합니다. 자, 800번에 있는 세금과 공과금을 17만원 넣어주시고요. 다시 차변에 예수금이라고 하죠. 여러분들 예수금을 17만 넣어준다. 그래서 절반은 회사가 부담분이라는 얘기고 절반은 직원에게서 부담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내용도 저희 시험에 잘 나오니까 꼭 이렇게 4대 보험에 분류하는 방법을 잘 기억해 놓으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일단 또 지워놓고 볼까요? 요거 참고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 거를 보도록 하죠. 자, 5월 12일입니다. 자, 나무기획이라는 회사하고 4월 25일 날 체결한 광고 대행 계약 관련하여
5개 광고를 진행하고 잔금 1,400만 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했다. 계약금 100만 원은 계약일 4월 25일에 지급했고 성급 비용이라고 처리했다. 그러니까 여기서 계약금 자체를 계약금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성급 비용으로 이체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지금 계약금은 총 얼마입니까? 광고비는 1,500만 원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광고 선전비는 1,500입니다. 그래서 차변에 광고 선전비라고 해서 1,400과 100만 원 계약금을 합쳐서 1,500이라 하시면 되겠고요. 대변에 선급금 해가지고 미리 지급한 거 있었죠. 100만 원. 100만 원 줬고 나머지는 뭐예요? 1,400에 대해서는 보통예금에서 여기 나오죠? 1,400은 보통예금에서 지급했다 그랬으니까 보통예금 1,400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그럼 여기는 또 신규 거래처까지 등록을 하라고 했으니까 자, 신규 거래처까지 여러분들이 반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 가서 5월 12일입니다. 자, 5월 12일입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먼저 분계를 먼저 입력을 해보죠. 자, 차변에는 광고 선전비입니다. 자, 차변에는 광고 선전비가 들어가고요. 여기에 1,500입니다. 일단은 먼저 분계만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변에는 선급금입니다. 먼저 선급금, 계약금으로 주셨고요. 나무기획이라는 거 조금 이따 넣겠습니다. 일단 선급금 100만 원 지출하셨죠. 그 다음 나머지는 대변에서는 뭡니까? 보통예금에서 주셨죠. 자, 보통예금 해가지고 1,400이 반영되었습니다. 여기에서 거래처가 광고선전비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광고선전비에 넣으셔도 되고 미리 계약금 준 선급금에 넣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거래처에 반영을 하는 법 알아볼까요? 자, 뭐 광고선전비에서 해볼까요, 여러분들? 광고선전비 하셔도 되고요. 선급금에서 하셔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다만 보통예금은 어디예요? 은행에서 넣는 거잖아요. 은행에서. 그래서 은행 거래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광고선전비에서 한번 넣어볼까요? 넣고 플러스 키 누른다고 그랬죠. 자, 플러스 키 누르고 나무기획 이렇게 넣는다 그랬습니다. 나무기획. 그 다음에 코드 번호는 200번이라고 그랬죠. 자, 200번 넣어주시고 여기서 고쳐주셔야 됩니다. 거래처 코드 바꾸고 수정을 선택합니다. 자, 그 다음 사업자 등록번호 나와 있죠. 자, 사업자 등록번호는 12437 38356 이렇게 들어가고요. 자, 주민번호는 없으니까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대표자는 김도현인가요? 네, 김도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김도현이라고 넣으시고 업대 종목과 원래는 이건 다 주소랑 전화번호 다 넣어야 되는데 네, 나와 있지 않으니까 패스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200번하고 나무기획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계약금 준 것도 200번, 나무기획이 선급금으로 들어갈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신규 거래처 등록하는 것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월 15일입니다. 보관하고 있던 나이스 상사가 발행한 당좌수표. 자, 보세요. 나이스 상사가 발행한 당좌수표 그랬습니다. 그럼 이건 뭐죠? 현금이죠. 타인이 발행한 당좌수표입니다. 타인이 발행한 당좌수표니까 이거는 현금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현금을 당사의 당좌예금 계좌에 예입하였다. 입금시켰으니까 차변에는 당좌예금이라고 하시고 500만 원을 처리하시고요. 그 다음 대변에는 현금을 가지고 가서 입금했으니까 현금 500만 원 하고 반영하시면 되겠죠. 자, 5월 15일입니다. 자, 여기에 5월 15일 날 차변에 당좌예금이죠. 당좌예금이라고 하시고 금액이
500만 원이었었죠? 자, 500만 원. 대변에는 현금으로 예금이 있으니까 현금이 감소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또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네. 자, 시간이 조금 지났군요. 네. 우리 그러면 잠깐 또 쉬겠다가 입력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